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사업계획서 이해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번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하게 될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식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업계획서 이해하기.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입니다. 학습하실 내용은 먼저 사업계획서의 형식, 구성 요소, 작성 원칙과 작성 순서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학습을 진행을 하시고, 아마 제가 제공을 해드린 문서에 작년은 있긴 하지만 이제 제공해드린 그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정해진 양식에 조금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마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서는 한번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을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고, 또 제가 아마 제공을 해드린 그런 예제가 있을 겁니다. 그 예제도 한번 보시면서 피드백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계획서의 형식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는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사업계획서. 말 그대로 양식을 제공을 해주는 사업계획서를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류를 보시면 뭐 공장 설립을 할 때 들어가는 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 사업에 대한 인허가, 혹은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아마 대부분 작성을 하시는 사업계획서는 이 정형화된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관에 제출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창업 도약 패키지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R&D 사업도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추어서 제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요즘 간간히 보시면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던가 이런 데서 그 양식이 없이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받는 사람이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양식을 조금 더 변화를 시킨다거나, 혹은 여러분께서 진행하실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사업화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부각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 형식에서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형화된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정형화된 사업계획서, 뭐 어느 정도 학습을 해보신 대표님들이시기 때문에 딱 답이 나오시겠죠. 자, 비정형화된 사업계획서는 정형화된 사업계획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망라한 기본 사업계획서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바탕으로 먼저 비정형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 주석을 좀 표시해 볼까요? 스탬프 하트 모양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딱 이제 한번 찍어 드렸어요. 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표님들께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고객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표기를 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만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야, 요렇게 됐을 때는 요렇게 적응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텍스트 상으로 쭉 풀어두시면 좋겠죠. 텍스트 상으로도 풀어놓고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해당하는 요 비법 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비법 사업 모델이 되겠는데, 그 비정형화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게 예를 들어 뭐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라고 하면 그 형식에 맞추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R&D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내용은 이 비정형화된 사업계획서에 갖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꽃감을 빼먹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빼서 쓰시는 게 굉장히 좋다,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하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두 번 더 찍을게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여러분께서 꼭 이해를 하고 또 꼭 주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이 비정형화된 사업계획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터 플랜은 항상 최신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일정을 정해서 뭐 매주까지는 힘들다 손 치더라도 매달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앞으로 진행할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변화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업버전을 해 주십시오. 업버전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업버전을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그 파일에 덮어쓰기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버전별로 저장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점점 발전하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되게 감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계획서는 객관화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업버전한 내용이 너무 감상적으로 흐르지가 않을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덮어쓰기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버전별로 혹은 그 뒤에다가 날짜를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저장을 해두셔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많이 비정형화된 마스터 플랜을 갖추고 계시는 게 사업 성공에 굉장한 큰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반드시 주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여러 R&D 사업계획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을 성공하시려고 하는 거지 기관에서 돈을 받으려고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시장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재화가 되겠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으니 비정형화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는데요. 예비 및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 구성 요소,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먼저 문제인식, 그 다음 실행 가능성. 요 두 부분에서 30점씩 총 60점을 이제 배분, 그러니까 60점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성장 전략, 팀 구성, 그래서 20점씩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구성을 PSST라고 하고,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성장화시킬 것이며,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각각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이 30점, 성장 전략, 팀 구성이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인식이 되겠죠. 문제인식 3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이제 예비 및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거기에도 아마 이 내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인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창업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한 점을 기술을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국내외 시장, 뭐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여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내가 개발하게 된 개발 동기가 이렇다. 이게 없어서 이런 점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을 넣는 거예요. 창업 아이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하면서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창업 아이템을 내가 이걸 만들게 된 개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없으니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동기와 개발 필요성으로 나눠서 이제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문제인식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제품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외주로 개발할 것인가,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앞에서 개발 아이템에 대한 필요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걸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구현하는 구현 정도는 어디까지 가능하고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작하는 방법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을 가능할 거고요.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외주를 줄 건데 그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효용, 성분, 디자인 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대체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위 요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축을 한 내용들이 이런 곳에 적용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필요성,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하게 됐느냐,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현 방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 전략이죠. 앞에서 갖고 있던 우리 해결 방안을 어떻게 성장을 할 것입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금의 필요성, 우리가 기술 개발 혹은 서비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이 필요하고요.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사용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지금 보통 예비 및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최대 1억까지예요. 물론 1억을 다 받는 분들이 사업자분들이 대표님들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절반 이상 보통 많이 받으면 70% 그러니까 7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업비는 요런 항목에 들어갑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항목들은 실질적으로 공고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항목들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내수 시장에서의 주 소비자층이 누구일까요? 시장 진출 전략, 기존 실적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 실적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해외 시장은 글로벌 진출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던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망을 확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성장 전략 같은 걸 보시면은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다음에 나오는 팀 구성하고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 시장 진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내가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 시장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속하고 계신 네트워크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견용품에 대한 제품을 하나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애견인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도 애견인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또 뭐 안테나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견 카페를 제가 많이 다녀요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연계해서 영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애견 동호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동호회 분들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던가 마케팅 활동이라던가 성과 창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요소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간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렇죠. 팀 구성이에요. 그래서 팀 구성. 자,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을 이제 적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어요. 이런 게 없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내놨고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장을 해보겠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용도로 돈을 사용을 하겠다. 또 매출을 어떻게 한번 내보겠다라고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팀 구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사람이 진행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에 대한 구성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및 팀원 해서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주석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요 팀원 해갖고 업무 파트너 포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쉽게 보시면 여러분의 인적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대표자인 본인 혹은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원뿐만 아니라 업무 파트너 우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외주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기재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예, 이게 조금 불편하네요. 예.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팀 구성에 한 항목이 더 들어가는데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제 이거 이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 실천을 좀 해야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성과 공유제를 한다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있으시면 여기다가 가감 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업체는 주 4일 근무를 할 것입니다. 혹은 성과 공유제로 했기 때문에 기본 연봉 외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올랐을 때는 그 성과를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은 뭐 우리는 그 사내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겠습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여러분을 내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걸 적어도 될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인드로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이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라고 해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객관성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되 내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객관성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외 중에서 핵심이 이겁니다라는 핵심 사업을 부각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 지식은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뭐 벌써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죠. 한 15년도 더 지나는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쯤에 제가 이런 그 중기청이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가끔씩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 용어를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라는 건 받는 사람,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그 당시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차피 공기업이라든가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운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기술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구글링 해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지식이라는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가능하면 보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그만큼의 시장 자각력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여러분 주의를 해주시고 전문 지식은 쉬운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금 조달, 뭐 내가 하면은 뭐 여기서 해갖고 한 10억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중요치 않고요. 진짜 실현 가능한 걸 써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운영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가장 그게 그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첫날에 1년 동안 매출은 뭐 1년 동안은 올해는 매출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1억, 그 다음엔 2억, 그 다음에 5억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출이라는 게 물론 그렇게 급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급성장한다는 것을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사업에 대한 그 면밀한 그런 게 정확한 분석을 못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돌발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제 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지 못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예외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가능하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제조 쪽으로 보면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대체제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신다거나 또 서비스 면에서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백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그런 유연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곧 스타트업의 특징이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앞과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사업계획서의 작성의 목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투자자 및 기관 평가위원 등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 본인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면 발표를 하실 때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과 태도로 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자신감의 바탕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좀 주지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객관성을 바탕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생명은 객관성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관적인 사견이 많이 기재되어 평가위원이 보기에 너무 허황된 아이템이나 계획으로 평가된다면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자체도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채택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업계획서의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혹은 수요조사 그리고 최소한의 매출과 수익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꾸 뻥카를 날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지자체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요.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뭐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자료들 혹은 협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그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핵심 사업을 부각시켜서 작성합니다. 다른 제품보다 품질이 좋아야 되고, 품질이 좋거나 디자인이 좋거나 한 가지라도 특성이 있어야지 제품이 판매가 되겠죠.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갖추고 있는 특성을 보다 강조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도 객관적인 특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경쟁 상품과의 차별성, 시장성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던가 핵심 디자인 등을 부각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품질 물론 그렇고요. 뭐 디자인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만의 갖고 있는 특징을 꼭 이제 부각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셔라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문 지식은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라는 내용 앞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죠. 제품 및 기술성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순하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읽는 대상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쉽게 기술을 해주셔야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내용이죠. 또 해당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련 사업, 관련 업종의 내용부터 접근하는 게 필요하며 제품 생산 공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아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서가 그냥 쭉 이제 스토리처럼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객관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장이 어떻게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는 시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란 굉장히 무슨 뭐 전문화된 내용을 뭐 학술 우리가 보고서처럼 뽐내는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야, 이 사업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는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겠죠. 왜?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고객을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이 되겠죠. 자금 및 운용 계획은 정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업자 자신이 조달 가능한 자기 자본이 구체적으로 현금과 예금이 얼마인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액이 얼마인지 작성을 해야 되고요.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업자가 또 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조달 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 소요자금 규모, 현실적인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너무 부풀리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창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예상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예방책과 대안을 작성해서 설득력을 높여야 되고요.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정직하게 기술하고 그 위험에 대비한 창업장의 대응 전략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께서 뭐 대면 평가를 하시거나 이럴 때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서 주위 분들이라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신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연습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생각하는 돌발 사태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사업을 하시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무조건이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떠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 주의점 한번 볼까요? 계획 사업의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계획하는 사업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 계획 사업의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계획 사업의 차별성 및 독창성,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 계획서의 미관성, 공공의 이익 도모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업 계획성을 하는 작성 원칙의 작성 시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 현실성, 차별성 및 독창성, 기업가 정신, 사업 계획서의 미관성,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도모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원칙에서 작성 시 주요 검토사항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치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치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 이거 수치를 잘못 기입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실수를 은근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상 매입, 매출, 이런 부분, 혹은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치의 정확성이라든가 이게 타당하냐라는 거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기대 수익률의 정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경영 능력이 확실하게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지, 시장 지향적, 시장에 맞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또 하나는 자금 회수 방법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중요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눴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 혹은 거기서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성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작성 목적에 따른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뭐지?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 창업자에 있는데,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오는 그런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의 지원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정 양식이계 유무 검토입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 뭐 기관 투자, 정책 자금 중 등 이제 양식이 있느냐? 양식이 있어요. 그럼 그 양식을 이제 갖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작성 계획의 체계 및 목차 설정입니다. 뭐 작성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목차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건데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목차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 네 번째는 필요한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갈 서류들이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사업 계획서의 서식 및 구성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정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을 하자. 들어갈 내용도 이렇게 확정을 하자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써주시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되겠죠. 보기 좋게 편집, 인쇄 및 완성해서 제출을 하는 이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요. 양식이 있는지 검토해서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양식에 맞게 계획, 체계 및 목차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갈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자료는 그렇죠. 객관화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첨부 서류들은 가능하면 3개월 이내 혹은 1개월 이내에 있는 그런 서류들을 요즘은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괜히 또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발급받으러 갔다가 그 시간이 늦어서 서류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서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넣기로 다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한 다음에 실질적인 작성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작성된 내용을 이쁘게 편집을 하고 인쇄 및 완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께서 당장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에도 해당이 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서도 해당이 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요.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지금 햇살이 좀 비쳐가지고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제 구성 요소, 사업 계획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시게 될 텐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기존에 작성을 하셨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작성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들 이제 조금씩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꼭지꼭지별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